안녕하세요. 파이어랩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파이어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설프게 파이어를 하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파이어인지, 파이어가 되는 그런 조건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지금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맞아봐야지 정신을 차리고 알 수 있다고 정신을 못 차렸었죠. 지금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낀 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독립은 사람마다 경제적 독립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독립은 시간의 자유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책에서도 좀 나오는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저는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내용도 좀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좀 풀어서 쓰면 내 시간을 팔아서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부분 돈을 벌려고 하면 내 노동력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노동력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이제 내 노동력하고 돈의 결과물, 돈의 양하고 비례하는 상황이 되는 것, 그런 것이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을 팔아서 돈은 일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경제 독립이 아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회사원이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죠. 회사원은 슬프지만 출근이 있습니다. 또 퇴근이 있죠. 기쁜 퇴근. 이걸 하면 이제 하루에 8시간을 회사에다가 이제 파는 거죠. 내 시간을. 엄밀히 말하면. 내 시간을 팔고 그 내가 판 돈을 이제 받는 거죠. 그 회사를 이제 평생 다닌다고 하면 그 내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이제 회사에다 다 팔고 나머지는 자는 시간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면 실제 내 시간이 그 나머지 시간이 내 시간이거든요. 그때 내 걸 뭔가를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놀 수밖에 없죠.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딱 먹고 유튜브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다 가는 거죠. 슬프네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비슷한 회사원하고 비슷한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도 사실 마찬가지로 출근하고 퇴근이 있죠. 근데 공무원은 사실 또 회사보다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시험을 막 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공무원은 정년이 있습니다. 회사도 사실 정년이 있긴 하지만 공무원만큼 정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 이유는 공무원은 이 달콤한 연금이 정년 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금 때문에 이 정년까지 거의 회사를 그 공무원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열애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열애의 케이스는 이제 공무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원보다는 조금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요로 해서 이제 자기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별도로 또 이렇게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신다 이러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영업입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서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책도 보기도 했고 실제로 돈을 버는 방법이 뭔지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보고 이 가게도 막 찾아가서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은 사실 똑같이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고 또 노동력을 넣어야 됩니다. 노동력은 이제 당연히 내 노동력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 또 직원의 노동력까지 같이 넣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월세가 들어가야 되고 또 사업의 규모가 들어갑니다. 이 규모라는 거는 이제 내가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 재료비를 더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더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규모를 좀 작게 한다고 하면 좀 재고를 작게. 그러면 이 규모가 결국은 마지막에 수익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이미 사업하기 전부터 계산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내가 몇 개를 할 것이냐. 가게를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가게 하나에 내가 들어가는 재료비, 노동력, 시간, 그리고 직원의 수, 뭐 이런 걸 하면 하루에 내가 팔 수 있는 물건 아니면 하루에 팔 수 있는 음식의 수,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회사로 치면 연봉 얼마 계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수익이 이미 끝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이제 시간이죠, 시간. 이 끔찍한 출근. 이런 시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에 들어가면 결국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경제적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벌어서 놀아야 되는데 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하고 돈을 버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이죠. 진정한 경제적 독립. 내가 시간을 거의 안 쓰고도 돈을 버는 일, 이런 것들이 경제적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쓰다 보니까 부자빠 가난한 아빠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네. 책을 좀 보다 보면 내 생각 같았지만 알고 보면 책에서 다 했던 말이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과 무한하게 돈을 버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면 책입니다. 책을 쓸 수만 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책을 쓰기는 어렵죠. 근데 책을 쓸 수만 있으면 책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책을 한 권을 쓰면 내가 지금도 팔 수 있지만 시간이 뭐 몇 년, 10년이 지나도 그 책은 계속 팔리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년이 지났는데 좋은 책을 썼어. 그럼 그 책은 10년 내내 계속 팔리고 그 이후로도 팔립니다. 계속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책 내용이 좋다고 하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전국에 다 퍼지는 거죠. 그 더 나가서 해외에도까지 팔리고 뭐 몇 개국에 팔리고 막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공간도 초월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잘 팔리면 그 나라에서도 몇 년째 계속 팔리는 거고 영원히. 그런 것들이 이제 해리포터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레전드가 있습니다. 레전드. 요분이 레전드입니다. 수학의 정석. 다 한 번씩 사서 열심히 봤죠. 막 해질 때까지 다 팠는데, 이렇게 요런 얼굴을 딱 가져야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딱 쓰고 이제 알아서 사람들이 다 요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팔아주고, 책을 쓴 요분은 계속 이제 책값을 받는 거죠. 요 저자는 책의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의 정석 같은 경우에는 4,600만 부니까 10% 하면은 이게 한 4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거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팔리는 거죠. 앞으로도 학생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수익이 늘어난다. 그리고 460억도 다 쓰지를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떤 사업도 하고 빌딩도 사고 하면서 계속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책을 대신하는 게 영상입니다. 영상. 옛날에는 이제 다 책으로 공부를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영상으로 공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책으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영상은 공짜니까 그 비용을 이제 광고료로 받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요즘에는 해외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새로운 지식들을 책으로 안 내고, 책으로도 내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영상으로 만들어서 먼저 공유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또 그걸 개선하고 하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습득력도 좋고 그럽니다. 그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을 먼저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컨텐츠도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면 계속 쌓이겠죠. 쌓여서 이제 금방 이제 잡지처럼 사라지는 영상도 많이 있지만, 이 바이블 같은 영상들이 있어요. 이 영상은 10년 동안 계속 봅니다,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도 보고 20년이 지나도 볼 수도 있죠. 그런 영상이 있으면 그분도 수학의 정석처럼 계속 돈을 버는 거죠. 이런 영상 컨텐츠. 근데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사실 내가 가진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지식이 좀 있었는데,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거를 회사 다닐 때는 절대 모르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실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았죠. 그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자산입니다. 자산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겠죠. 네 가지 자산이 이제 자산이 계속 불어날 수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자산을 잘 사면 그 자산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늘어나는 자산일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자산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빌려갑니다, 그 자산을.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여해가지고 살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거죠. 또 빌딩 같은 경우도 빌려서 쓰고, 뭐 따지고 보면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사서 렌트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렌트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대표적인 거죠. 불변해, 그러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쓸 수도 있고,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은 뭐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가 없어져 버리겠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자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없어져도 수요가 있는 곳, 그런 곳이 사실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서울로 치면 강남이죠.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도 강남은 계속 붐빌 거다. 거기는 수요가 계속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장사가 계속 될 거니까. 그런 거. 부동산을 치면 집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이제 무조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죠. 집에서는 집 없이는 못 사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뭐 좋은 곳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은 이미 누구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그곳에 있는 아파트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잘게 쪼개진 땅이죠. 잘게 쪼개진 땅. 원래 요만한 땅에다가 그것도 잘게 쪼개가지고 그 조그만 땅을 하나씩 파는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좋은 게 뭐냐면, 여기다 써야 되나? 빌딩입니다. 이거는 제가 빌딩은 사지를 못하는데 그냥 부동산에 돌아다녀 봤습니다. 사는 척하고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빌딩은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지도 않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그게 그 이유가 대체가 불가능한, 지구상에 그 빌딩은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미 그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그 빌딩은 불변의 가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다니면서. 빌딩을 살 수 있으면 사고 싶다. 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주식이 있죠. 슬픈 주식. 주식은 예전에는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주식도 사실 따지고 보면 부동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부동산. 주식 안에 그 회사의 부동산 포함되어 있고,
그 회사 내 리소스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살 때도 부동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살면 그렇게 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꼰 사람으로서 말하면은 사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좀 주식으로도 벌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일, 책이라든지 영상 콘텐츠, 내가 지식들을 만들고 또 자산을 모으고 이런 것들을 해야 결국은 이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나는 이제 이 아저씨는 좀 나는 여기 있고 알맹이를 하나씩 만들죠. 처음에 이만큼 만들었다. 이걸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쌓아 나가. 시간이 지나면 한 요 정도 쌓았어요. 이제 얘 자체로는 이제 처음에는 큰 가치가 없다가 이거를 계속 쌓았더니 요 정도만 됐어. 그럼 얘네들은 뭐 요만큼의 수익을 냅니다. 이 정도의 뭐 수익을 나는 거죠. 작은 수익을 내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익이 안 나는 컨텐츠에서 이 수익을 내는 정도의 덩어리를 만든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그렇고 다 복리의 마법처럼 처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수익을 나게 됩니다. 이게 책도 그렇거든요. 책도 제가 지금 쓰고는 있는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쓰고는 있습니다. 책을 써도 글들이 이 짜잘구리한 글들을 계속 모아야 이 책의 분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짜잘짜잘한 분량을 모으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계속 모으면 이런 책이 하나 나오는 거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짜잘한 글들이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계속 모으는 거죠. 쉬지 않고 모으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수익이 이만해지는 거죠. 그럼 언제 파이어가 되느냐? 이 수익이 물가상 질 때입니다. 이건가? 수익을 가지고 먹고 살만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현재 기준으로는 600? 요 정도입니다. 사실 이게 뭐 저는 돈을 많이 쓰지도 않고 취미생활은 많지만 큰 돈이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조촐하게 돈 좀 써야 되니까 한 800 정도로. 자, 요 정도 현재 기준으로서는 800입니다. 요 정도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 이러면은 그때 파이어가 되는 거죠. 꿈만 같은 800만 원이네요. 이걸 위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던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만 한다든지 주식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800만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건데 제가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코로나 그 피크로 올릴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전쟁이 터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그런 걸 예측을 했지만 전쟁까지는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예측을 했지만 예측하고 실제 경험을 하고 맞아보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내가 간과했던 거는 생활비를 이 원금을 파먹게 될 줄은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불리는 것들을 요런 주식만 한다든지 부동산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쓰고 영상도 찍고 가진 지식 기술로 또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짜잘구리하게 다 모아가지고 800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강의 자체는 사실 위에 거하고 좀 비슷한 일이죠. 그냥 알바처럼 그냥 시간 남으면 조금씩 하는 거죠. 심심하면. 근데 핵심은 이런 이제 영상을 만들고
책을 쓰고 자산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800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나는 아예 요런 자산 덩어리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만들어 놓으면 나는 그냥 놀면 되는 거죠. 아마 나는 이 정도 돼 있으면은 한 요런데, 아이씨 멋진데 그림이 너무 뒤로. 자, 나는 요런데 있겠죠. 아, 좋다. 자, 요트 속에 있고 자산은 알아서 돈을 벌어서 800만 원, 네, 이 정도를 나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파이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했고 그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지금 책도 쓰려고 하고 있고, 이제 안 되겠죠. 돈이 이 주식 다 꼬라먹고 부동산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시간을 팔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시간팔이. 여기다 더해야겠죠. 이때는 사실 직장을 꼭 다녀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팔고 이걸 계속 쌓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때도 시간이 좀 팔아야겠죠.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시간 안 팔아도 되는 거죠. 더 커지면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지가 알아서.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산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럼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가장 핵심은 이거 두 개로는 사실 힘듭니다. 얘네들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도 따라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 가진 기술이라든지 지식 이런 것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책을 쓸 수 있게 뭐 글솜씨를 키워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또 다른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에는 플러스 이런 자산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이어를 이때 이제 파이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그때는 누구나 파이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어를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관련돼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